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예상외로 완전히 슈팅이 나와져 버리니까 너무 아쉽고 또 배가 아프고 그렇기는 하지만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퍼져 있던 상황인데 외국인들이 깔끔히 정말 다 무시하고 정리를 해버렸네요. 은행보다는 플랫폼 업체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듯 합니다. 그리고 미확약 외국인의 물량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네요. 정말 예측 불가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듯이 요즘은 상장일의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적당히 높은 수준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경우에 장시작 후 매수세가 붙어주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너무 급하게 대응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혹시 크래프톤도 이런 반전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정말 아쉬워하실 분들 많을 텐데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아주스틸의 분석을 준비했어요. 어제 수요 예측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기업 분석과 수요 예측 결과 확인, 공모가 산정 내역 확인,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까지 한 번에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스틸은 회사명에서 느껴지듯이 철강 소재를 다루는 기업입니다. 특히 컬러 강판이 주력 제품이에요. 컬러 강판은 뭐냐? 철을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을 해서 새로운 특성과 기능을 더해주고요. 거기에 색까지 입힌 고품질 철강 소재입니다. 아주스틸은 자체 개발한 컬러 강판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우선 LCD, OLED TV 이런 영상 가전제품에 활용이 되고요. 냉장고, 세탁기, 오븐 이런 생활 가전의 외장재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방화문 이런 건축용 자재로도 쓰이고요. 전기차 배터리의 셀 커버로까지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헤드램프용 소재도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태양광 구조물하고 스마트팜 구조물, 스마트팜 요새 지하철에서도 보이고 동네 마트에서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곳에 아주스틸의 강판이 쓰인다고 합니다. 제품별 매출액 비중을 보시면 2021년 1분기 기준으로요. 영상 가전과 생활 가전을 합친 가전의 비중이 73.4%에 달해요. 엄청 높죠? 그도 그럴 것이 가전용 컬러 강판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예요.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아시죠? 요즘에 결혼한 제 친구들도 다들 비스포크에 막 눈 돌아가더라고요. 이 비스포크의 컬러감 있는 외장 재질, 이게 바로 컬러 강판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백색 가전 시대는 이제 지났죠. 색을 입혀서 인테리어까지 노리는 이 가전 테리어의 열풍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탄다면 아주스틸의 실적 조금 쭉쭉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LG의 OLED TV도 요즘에 엄청 잘 팔린다고들 하잖아요. 이렇게 고급형 냉장고하고 TV의 수요 증가가 아주스틸의 실적 향상에 아주 좋은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자재 부문의 주요 고객사도 탄탄해요. 현대건설, 오티스 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 삼성물산 등등. 아주스틸은 이 엘리베이터와 방화문에 주로 컬러 강판을 공급하는데요. 엘리베이터의 안전법규가 강화되면서 교체 시장이 굉장히 호황을 이루고 있고요. 또 고급형 엘리베이터 내장 소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해서 전방 산업의 분위기는 좋은 상황입니다. 또 주택 경기가 호황인 거 다들 느끼시죠? 그래서 방화문 공급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전기차는 설명이 필요 없죠.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시장이니까요. 앞으로 이 전기차양 강판 매출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주스틸의 전방 산업이 모두 다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는 느낌 딱 드시죠? 와, 그럼 아주스틸 대박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회사의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찾아보니까 현재 컬러 강판은 생산량 기준으로 7개 업체가 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과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등등등. 우선 아주스틸이 이 7개 손가락 안에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1, 2위를 다투는 기업은 아니에요. 2018년에는 7개 기업 중에 7위, 겨우 7위에 들었고요. 2019년에는 한 계단 올라가서 6위, 2020년에는 또 한 계단 상승해서 딱 5손가락 안에 들어왔네요. 그래도 높이 쳐줄 만한 부분은 다른 기업들은 순위에 변동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스틸만 꾸준히 한 단계씩 자기만의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조금 높이 쳐줄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미국, 멕시코, 홍콩, 세계 각지에 컬러 강판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는 종속 법인도 거느리고 있어요. 이 자회사들 가운데서 미국 샌디에고에 위치한 법인은요, 매년 1,500억 원에서 2,000억 원 정도의 매출과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의 순이익을 꾸준히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효자네요. 네, 그럼 과연 전체적인 실적은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매출액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고요. 또 2020년에 순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에 차질을 겪기도 했고, 환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런 비경상적인 손실이 꽤 많이 잡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1년 1분기 실적을 좀 봐주세요. 당기순이익 보시면 이미 3개월 동안에 창출한 순이익이 작년 전체인 117억 원을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전시장의 대형화, 프리미엄화가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특히 아주스틸은 공장을요, 스마트 팩토리화로 전환을 시키면서 생산성 향상까지도 계속해서 추진해 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익률이 더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으니까. 아무튼 실적 굉장히 좋죠. 괜찮죠. 그리고 수익성 지표로 보시면요, 매출 총이익률, 이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값을 매출액으로 나눠준 것을 말해요. 원재료 가격을 제외하고 순매출액을 체크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정도, 당기순이익률은 당기순이익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냅니다. 굉장히 아주스틸이 탄탄하다고 느낀 게 영업이익률 꾸준히 5%대를 유지하다가 올해 1분기에 8%대까지 향상시켰고요. 당기순이익률 2%대였는데 무려 7%로 이익률이 엄청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괜찮은 수치인지 아주스틸만 놓고 보면은 완전히 판단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동국제강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동국제강도 올해 1분기에 매출 총 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향상되기는 했는데요. 당기순이익률을 보시면 아주스틸에 비해서 열등합니다. 1위 기업인데도. 왜 그럴까 찾아봤더니 동국제강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 손실, 이런 투자 손실이 좀 잡혔더라고요. 어찌됐든 1위 기업에 절대 뒤지지 않고요. 오히려 순이익률이 높은 알짜 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재무 건전성도 유동 비율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부채 비율은 업종 평균 대비해서 양호한 수준이에요. 전방 산업의 확대된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생산 능력을 확보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규모면에서 뒤지는 아주스틸이 투자를 늘리고 차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이 조금 떨어지는데요. 그래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확인을 했으니까 재무 비율도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정리. 컬러 강판을 주력으로 하는 철강 소재 전문 기업이고 TV, 냉장고 등등 아주스틸의 컬러 강판이 활용되는 전방 산업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 특히 탄탄한 고객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시현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1위는 아니지만 꾸준히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에 점수를 주고 싶다. 실적도 꾸준히 외형 성장을 이루면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순이익이 이미 작년 전체 순이익을 뛰어넘었다. 높은 영업이익률과 당기 순이익률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네, 좋습니다. 좋은 거 알겠으니까 이제 공모 관련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청약을 해도 괜찮을지. 네, 총 693만 7,500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로 12,700원에서 15,100원을 제시했는데 공모가는 상단인 15,10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볼 거고요. 예상 시총은 약 3,994억 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일반 청약자들의 물량은 이것도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은 9일부터 10일까지, 환불은 12일에, 상장일은 아직 미정이고요. 미래에셋에서 단독으로 주관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번 공모는 신주모집 57.7%,
구주 매출 42.3%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요새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무튼 42.3%나 되네요. 공모 금액의 많은 비중이 구주주들의 차익 실현에 쓰인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특히 윤미숙 씨는요, 아주스틸 이하견 대표의 배우자거든요. 22년 동안 회사를 잘 키워서 이번에 일정 부분 수익을 확정 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차라리 대표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라서 나은 걸까요? 같은 거죠.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낮아진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호 지분을 잃게 되니까요. 하지만 아주 큰 영향은 없고요. 넘어가서 우리 사주 미달 가능성 보시면 약 209억 원 규모가 배정이 됐거든요. 그럼 직원 수 449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4,655만 원 정도가 됩니다. 평균 연봉 수준이기는 하지만 다른 IPO 대비해서 부담되는 수준은 또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달 가능성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모자금은 590억 원 전부가 시설 자금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신제품 생산을 위한 디지털 프린팅 설비를 도입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원가 절감형 원소재 조달용 설비도 신규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요 예측 결과 뜯어보도록 하죠. 경쟁률은 1776.9대 1와 시원합니다. 한컴 라이프케어랑 엠노 막 이런 친구들 보다가 1700대가 넘는 경쟁률 나오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네요. 참여 기관도 1428개의 기관, 꽤 많은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신청 가격 분포표 보시면 밴드 상단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92.8%나 돼요. 가격 미제시를 포함하면 거의 100% 가까이가 다 상단 이상을 적어낸 거죠. 그런데 상단 초과 비율은 63.6%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초과에서 적어낸 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가격대를 아주 매력적으로 느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의무 보유 확약 비율 보시면 신청 수량 기준으로 16.34% 확약에 참여했거든요. 높은 편입니다.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 플래티어보다 조금 낮고요. HK 이노엠보다는 또 높습니다. 좋은 결과네요. 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주식수 보시면 구주 매출 비중이 높은 효과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나타납니다. 기존 주주의 유통 가능 물량 1.93%밖에 안 돼요. 이미 구주 매출을 통해서 대량 매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총 유통 가능 물량은 22.91%입니다. 비율이 20% 초반이면 정말 낮은 거예요. 그리고 금액으로 계산하면 915억 원 정도가 되네요. 자, 그리고 살펴보다 보니까 기존 주주들 중에서 지분율 17.51%를 보유하고 있는 가네마스, 일본의 무역 상사인데 6개월 자발적 보호예수에 동참해줬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재무적 투자자들도 다 1개월 자발적인 보호예수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참여해준 주주들이 많다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915억 원이면 유통 가능 금액이 높은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같은 규모 대비해서는 높은 편이 절대 아닙니다. 특히 오히려 공모 규모는 더 작았던 쿠콘이나 큐라클의 금액보다 훨씬 낮아요. 그래서 부담 가질 수준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쿠콘이나 큐라클도 상장일의 성과가 괜찮았기 때문에 걱정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공모권은 과연 어떤 수준일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 비교 기업으로는 KG 동부제철,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동국산업 이렇게 4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컬러 강판을 다루면서 이익을 시현해 왔을 것 이런 조건에 따라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근 4개 분기의 합산 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펄은 21.8배로 산정이 됐고요. 비교 회사들의 2021년 1분기 재무 현황을 아주스틸과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매출액 규모는 조금 아주스틸이 뒤처질지라도 순이익만 놓고 따져보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절대 무리한 비교 기업 선정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래서 아주스틸의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233억 원에다가 적용퍼 21.8배를 곱해서 평가시가총액 4,865억 원을 계산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18,393원이 나왔습니다. 할인율은 21%에서 17.9%를 적용했는데요. 최근 5년 동안 코스피 상장사들의 할인율 평균치 딱 그 수준이었어요. 공모가 기준으로 적용된 할인율은 17.9%가 되겠네요. 할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스틸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작년 전체를 뛰어넘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올해의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 적용 순이익으로 최근 4개 분기 합산이 아니라 연환산을 해보면 어떨까? 아주스틸은 또 크래프톤과는 달리 1분기에 실적이 집중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직접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연환산을 하면 순이익이 484억 원이 되고요. 여기다가 적용퍼 21.8배를 곱해서 평가시총은 1조 551억 원이 나왔어요. 앞에서 계산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높아진 수준이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당 평가가액이 39,887원 나오고요. 17.9%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32,700원이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스틸의 공모가가 부담스러운 수준은 절대 아니고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 글로 요약해 봤으니까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종합적으로 아주스틸을 청약하고 싶습니다. 롯데렌탈하고 일정이 겹친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요. 롯데렌탈은 아직은 수요 예측 결과가 발표가 안 됐네요.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비교해서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확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균등 배정 물량은 86만 7,188주가 됩니다. 청약 건수는 어느 정도 될까요? 삼형 SNC 때는 27만 4천 건 정도가 접수됐고요. SKIT 때는 또 140만 건이 넘게 들어왔었죠. 그러니까 미래에셋증권의 여력은 이만큼 충분하다는 소리고 공모주가 얼마나 매력적인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텐데 또 크래프톤은 12만 건 못 미치게 접수됐어요. 제가 오늘 분석한 바로는 아주스틸이 꽤 매력적으로 보여서 35만 건에서 40만 건 잡아봤습니다. 예측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넘어가서 청약 한도 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시면 모두 우대 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7만 2천 주까지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청약 증거금 12억 9,860만 원이 되겠네요. 비대면 계좌에 한해서는 청약 당일에 개설을 하고 바로 청약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숨가쁘게 아주스틸 공부해봤네요. 혹시 제 말 속도가 너무 빠른가요? 그렇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룰 내용이 많아서 제가 마음이 조금 급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튼 롯데렌탈을 포함해서 S&D, 브레인즈 컴퍼니까지 수요 예측 결과 아마 무더기로 또 공개가 될 텐데 주말 동안에 분석해서 영상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특히나 더 고생 많으셨어요. 스스로를 충분히 칭찬해주세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